안녕하세요. 손산 개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좀 시장에서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을 영상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거나 상승한다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도 시장에서 점점 주도주로 들어와 있고, 패턴들이 좀 좋아 보이는 종목들에 관해서 뽑아왔고요. 언제든지 이 가장 큰 흐름은 우리나라의 지수죠. 이 지수가 흔들림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기도 해요. 아무리 어떤 좋은 종목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흐름인 지수를 이겨낼 만한 종목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셔서 항상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직도 농업 관련주들이 시세가 저는 크게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상한가 시를 한번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팜스토리 일단 제 얘기는 한데 참고사항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팜스토리 보면 일봉에서 어제 이 상한가를 시연을 했고, 벌써 이제 이날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많이 올라왔어요. 저점이 1,000원부터 2,300원까지. 월봉에서 보면 조금 보기가 쉬운데 5,600원대에서 2,100원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정에 대한 염두가 있어서 아주 손이 빠른 단기 단타를 급하게 잘 하시는 분이 아니면 좀 쫓아가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아텍하고 이렇게 이제 대동공업을 보고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이 아세아텍을 잘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이라는 게 그 차이만 될 리는 없죠. 우리나라 농기계에도 언젠가 그런 이제 상황이 올 겁니다. 이 아세아텍이 엄청 조용했었어요, 주식이. 물론 이제 이때 한번 작년 9월 달에 큰 시세를 졌었는데, 이 9월 달에 큰 시세를 친 이후에 굉장히 조용하다가 이때가 언제냐면 1월 달에 갑자기 또 깜빡깜빡 하면서 많이 올라갔다가 이 일봉의 패턴을 보면 다중바닥인 이 큰 작은 쓰리바닥이 시연된 이후에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다중바닥을 잘 찍어 놓고서 21선에 올려놓고 오늘 20선 끝에 마감했죠. 물론 한 번 더 퍼바닥을 찍을 수도 있어요. 주식이 그렇게 어려워요. 월봉에서 보시면 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5개월선 돌파, 물론 20개월선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종목이 20개월선이나 60개월선 밑은 역배열 상태가 됐을 때는 그 후에 좀 더 장기 이동 평균선을 맞고 떨어지는 현상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제 20개월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20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인 거죠. 여기를 자꾸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있는데, 이 중기 추세, 지금 엄청난 박스권에 있어요. 물론 이 친구 이 자리 돌파해줘야 이제 큰 시세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쯤 해놓으면 그래도 좀 저가에 타는 매력이 있지 않나 예상이 되고요. 이 농업 관련주들은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을 해서 수혜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업 관련주의 사례주도 살펴볼 건데, 아세아텍도 그런 면에서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고요. 대동공업도 꾸준히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대동공업 패턴이 조금 더 나아요. 왜냐면, 월봉에서 일단 아주 바닥권은 아니지만,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5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5개월 이동 평균선이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매물대가 좀 있어서, 이 매물대 고점이 가격이 한 9,400원쯤 돼요. 9,400원을 가면 한 15%?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짧게 만약에 보면, 더군다나 이 친구 이제 5주선 회복을 앞두고 있죠. 조정 받을 만큼 받았어요. 이게 2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월 5일까지 근 한 달간 조정 받으면서 내일 5주선 위에만 깔끔하게 올려놓으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강한 모습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가 또 무너지면, 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일봉에서 좀 이 친구 수상한 행동 많이 하죠, 요새. 이렇게 조용하던 거래량 속에 있던 게 언제부턴가 대량 거래가 빵빵 터지고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 있죠.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 있던 얘기 시장에서 꾸준히 관심을 받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21선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21선을 회복해 줬다는 건 큰 의미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즉, 저점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도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 한 번 더 급등하면 전고점이 9,400원대까지 보이고요. 내일 같은 날 21선 잘 딛고 돌아나가면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21선 깨면 일단 손절했다가 이 전저점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걸 사는 게 좋고, 만약에 계획을 좀 길게 잡고 계신 분들은 분할로 조금씩 매수해도 충분히 수익권에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사료주가 좀 아침에 강했으면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지 못하고 살짝 조정권에 있는데 일단 한일 사료를 보면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또 조용히 이렇게 5일선을 지켜줬죠. 물론 5일선 깨고 다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5일선 딛고 돌아나갈 확률이 조금 있고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5일선 딛고 깨지는 날이 있더라도 지금은 대량 거래가 크게 실려 있죠. 이때 음봉은 아니고 양봉으로 잘 끝난 자리고요. 자, 월봉에서도 이렇게 바닥 탈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맞고 떨어질 자리가 60개화 선인데 2060원쯤 돼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횡보했죠. 정말로 엄청 지겨울 정도로 이제 너 그만 돌아나가야 되지 않겠냐 할 정도로 지겹게 했는데 살짝 P축 도지형이 생기면서 나 추세 전환 한번 해볼까라는 신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에서 그 신호가 바로 이런 꼬리들인데 사실 꼬리들 기분 나쁘기 물리시고는 좀 그랬지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꼬리가 월봉 높은 데서 나온 게 아니고 일봉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는 매물대 소화 과정이에요. 매물대 소화 과정이 끝나면 깔끔하게 딱 상 때리고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성사료, 현대사료를 볼 건데 우성사료는 사실 이 사료주 삼형제 중엔 저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데 우성사료가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이 친구 정치 테마주하고도 좀 연결돼 있죠. 제가 방송상이라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어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대량 거래가 빵 터진 데가 있대요. 1월 18일. 그래서 이제 2월 18일쯤에 한 달쯤에 다 돌아나갔다가 다중바닥, 완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이 사료주나 이런 기계주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일선을 기가 막히게 짚고 돌아나갔죠. 5일선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기도 했지만 자, 어쨌건 놓쳤다 하더라도 내일 또 음봉을 한번 밀려주고 5일선 지켜주면 금요일장이라 매수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요. 오늘 참 이렇게 보시면 원래 이번 달 또 꼬리 달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몇 달 전부터 자 깔끔하게 자 이평선이 모인 상태에 떨었습니다. 이평선이 딱 모였을 때 밑으로 밀면 크게 하락이 되지만 이평선 밀집이 됐을 때 딱 상승하면 자 굉장히 큰 추세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하늘새우처럼 엄청나게 지루하게 이렇게 진짜 옆으로 갈 만큼 아마 이거 들고 계신 분 아마 저기 속 터질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뚫어놨습니다. 이번 주에 뚫어놨죠. 뚫어놨기 때문에 우리 이제 추세 전환 좀 하자. 지겹다 해서 날아가기 시작하면 자 크게 갈 수 있는 게 우성사료죠. 이거에 반해 현대사료가 조금 늦는 감이 있는데 자 현대사료도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닥 탈출형이에요. 결코 비싸지 않아요. 주식이 싸게 있는 거고요. 11선 10개월선 돌파 회복했고 이 친구는 5개월선도 완벽하게 돌파해줬죠. 주봉에서 보면 이제 그 추세가 아직 하향인 상태가 틀어졌기 때문에 우성사료만큼 좋아 보이진 않지만 어쨌거나 저번 주에 돌려줬고 이번 주에 꼬리가 우선 딱 짚고 돌아나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추세 전환할 거야 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 현대사료가 대장주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딱 봐도 뭔가 이상하죠? 이렇게 조용하던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어나 있고 자꾸 삐쭉삐쭉 꼬리를 다는 게 뭔가 달릴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매물대 맞고 떨어지죠. 그러니까 5일선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5일선 위주로 매수해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철강 관련주인데요. 수상쩍어요. 철강 관련주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의 요인이 있죠. 자, 문배철강을 보면 요새 조금 수상하게 이렇게 이제 매집봉이 자꾸 들어오죠. 이렇게 중간중간 자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봉의 위치가 이제 그 높은 엄청 위치는 아니지만 낮은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스윙 관점, 단기 단타 관점에서 좋아 보이고요. 주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5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괜찮아 보이고요. 일봉에서 이렇게 21선을 기준으로 잘 돌아나가고 있고 오늘 5일선을 완벽히 회복해줬기 때문에 자 추가로 한번 또 이렇게 꼬리 달고 물론 이 친구 꼬리 잘 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한번 매도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거나 한번 순간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일철강도 마찬가지고요. 한일철강도 보시면 월봉에서 이렇게 이제 스윙 관점에서 들어오기 좋은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60개월 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60개월 선이 엄청난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60개월의 평균 가격이니까. 자, 그리고 주봉에서 5주선을 완벽히 안착하고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 전에 돌파, 저번 주 안착. 이거 다시 돌아나가야 정상인데 내일 돌아나갈 수도 있고 오늘 전 돌아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변곡점을 살짝 이탈은 했어요. 그렇지만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변곡점 이탈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이탈 안 했고요. 내일 이 자리만 찍고 돌아나가주면 이렇게 2월 26일에 항공된 것처럼 또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뭔가 조용하던 거래량 속에 자꾸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대량 거래가 자 이때 시간이 됐죠. 긴 꼬리는 달았다고는 하지만 이 긴 꼬리가 그렇게 기분 나쁜 긴 꼬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월봉 높은 데도 아니고 중간에서 자꾸 외주봉처럼 터지는 거기 때문에 자 조금 관심 있게 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연철강인데요. 이 친구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조용했었는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두 방에 빵 터졌고 눌림목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서 21선을 기가 막히게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잘 매수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또한 21선 이탈하면 반드시 손절해야 된다는 거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손절 계획을 잡고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쫓아가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거나 쫓아가 사는 것보다 밑에 사는 것이 좋은 거죠. 눌림목에서. 자, 주봉에서 추세를 완벽하게 틀어놓고 우선이 있습니다. 물론 오주선 깨면 일단 손절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오주선을 최초에 이탈하게 되면 중기 추세, 이 조정이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조용하던 이 주식이 하단에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고 평균 거래량도 늘어나 있고 드디어 대량 거래가 빵 터졌기 때문에 이 빵 터진 지점이 월봉에서 뭐 정고점도 아니고 중간에 돌아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이 달리고 또 밑으로 조정을 심하게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20개선까지. 자,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개념이 필요한 거고,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한두 번 더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또 철강주들이 요새 은근히 신경 써야 될 섹터이기도 합니다. 어제장 시작되기 제가 새벽에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이제 물론 많이 급등하고 올라간 게 많은데, 아직 좀 안 올라가고 비실비실거리는 것들 중에 한번 달릴 확률 있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이렌텍이죠. 자, 월봉에서 이 장기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월봉 5개월 선을 이탈하면 위험한데 아직 5개월 선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황이 괜찮아 보여요. 단지 정고점을 자꾸 맞고 떨어지는 찝찝함이 있어요. 이 정고점이 강력한 또 매물대 기대예요. 자, 이렇게가 됩니다. 정고점 가격이 보통 9,650원, 즉 호가창이 10,000원으로 잘 안 바뀌는데 10,000원으로 바뀌게 되면 점청이 변동폭이 세지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 이렌텍은 일단 5주선 완벽하게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20주선이라는 이 선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5주선만 잘 회복해 주면 꾸준히 우상해 갈 수 있는 이런 패턴에 있어요. 저 5주선 회복을 못했다는 얘기는 결국 일봉에서 완벽하게 21선 장악을 못했는데 21선 장악하고 안착해 주면 자, 또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친구보다 조금 더 나 보인다는 게 제가 에이텍 TN이었는데 이 에이텍 TN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저기 에이트원이었는데 종목도 많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요. 에이트원을 보면 타자 잘 좀 치자. 자, 어딨냐? 에이트원을 치게 되면 자, 에이트원을 보면 월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5개월 등 평균선 5개월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편한 이 5개월 이동 평균선의 자리가 이 변곡점이 여기에 변곡점이라는 게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면서 이렇게 산 같은 게 생기는데 일종의 매물대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완벽하게 다 뚫어놓고 이제 안착하고 돌아나가는데 이 에이트원도 꼬리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전 고점 가격이 7,620원인데 오늘의 상한가, 어제 상한가보다도 높아요. 물론 갔다 올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만큼은 좋죠. 자, 주봉에서 일단 5주선 이탈 안 하고 있어요. 이게 5주선 이탈하게 되면 중기추 하락이 확정이 돼요. 3주간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는 조정받는다고 보고 다음 주에 5선에만 출발해주면 자, 다시 한번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봉에서는 5일선을 깼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자, 이 자리를 오늘 올려줬어요. 이 5일 이동 평균선도 5개월 이동 평균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변곡점이 생기는데 이 자리를 깔끔하게 돌파해줬고 오늘 안착을 딱 했기 때문에 긴 꼬리를 났죠. 밑에서 우리 안 떨어질 거야. 이 밑으로 21선 밑으로 못 떨어져 그러면서 21선을 딱 딛고 정확하게 꼬리 쫙 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일모레 같은 또 다음 주에도 언제든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미투온을 보면 미투온은 자, 월봉에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 급등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또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5개월선 돌파 안착까지 다 끝내놓은 친구죠. 주봉에서 역시 5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이번 주에 5선에만 잘 끝나면 완벽하게 정배열이 시작되고 이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격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추세를 타면 꾸준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고점 변곡점에 8,300원 이 정도면 어제 가격에 상한가가 좀 안 되긴 해도 여기까지는 보여요. 순간 급등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오늘 5개월선 이탈은 했어도 중요한 변곡점을 지켜냈어요. 이 어제 그저께 저가가 6,830원인데 오늘 딱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6,830원에 돌아나가지고 설사 이 친구 이 자리 깬다고 하더라도 조금 모아가실 필요는 있어요. 월봉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도 아니고 자 지금 5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월봉 5개월선만 잘 지켜주는 한 월봉 5개월선 깨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겠죠. 위험하니까. 근데 지켜주는 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 나머지 많이 올라갔다 조정받고 있긴 한데 물론 대장주 같은 것들이 더 핫할 때도 있어요. 사실 보게 되면 선희시스템이 그동안 대장주로 많이 와 있었는데 월봉에서 너무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를 들어가도 또 한번 급등할 수는 있겠지만 위험 부담을 안고 주식은 항상 손실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자, 미톤이나 이렇게 이제 다시 출발하는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들이 좀 나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건설기계 관련주를 보면 건설기계 관련주가 현대건설기계를 필두로 좀 핫해서 역시 뛰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이런 종목들 말고요. 자, 현대건설기계 오늘 꽤 급등했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한 21% 이렇게 갔다 종가는 15%대 끝났는데 물론 이 친구 내일 더 달려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 모르죠. 근데 이렇게 높이 떠 있는 거를 출발할 때 쫓아가다 물리게 되니까 자 그럴 수는 없고요. 월봉에서 당연히 이제 지금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쫓아가 사는 것보단 눌림목에서 사는 게 좋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일봉에서 적당히 눌림목 줄 때 타이밍 잡아 사는 거 좋기 때문에 최소한 5일선에서 찍고 다시 돌아나간다거나 5일선 11선까지 밀려주는 게 기회가 되겠고 지금은 아직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 관련 대창단주하고 두산 밥켓 이 두 개랑 보려고 하는데요. 자 대창단주를 보면 월봉에서 자 그 현대건설기계처럼 엄청 이제 핫하진 않지만 조정 잘 거쳤죠. 5개월선 잘 타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보시면 5개선 잘 타고 올라가다가 우리 많이 올라왔으니까 두 달만 쉴래라고서 두 달 딱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 5개선 돌파를 좀 막 시도했죠. 주봉에서는 5주선 돌파, 20주선까지 돌파까지 해놨습니다. 물론 요 공간 이 12월 11일부터 이 1월 15일까지 이렇게 좀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금요일 날 오늘 장에 돌파했다, 안착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그러한 지표가 보여지듯이 이렇게 21선 돌파 안착하고 61선까지 갖다 놨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일봉에서 매물대가 하나 있는데 이 완바닥 예전에 이렇게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다중바닥 그리고 가면 상승했었어요. 한 15%? 이때 날짜가 1월 26일. 자, 보시도 1월 26일이죠. 그래서 두 달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 61선만 깨지 않으면 61선 근처에서 매수. 그러면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한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 가지 두산 바켓인데요. 저는 사실 뉴스도 중요하게 보지만 뉴스는 어디까지 참조사항이고 어떤 공시를 내든 몇 뉴스가 뜨든 간에 그 뉴스 위치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위치가 중요하죠. 이 두산마켓의 마진폭은 좀 작아요. 왜냐하면 정고점이 37,000원대이기 때문에 8%, 7, 8% 이렇게 갔다 또 꼬리다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 매물대가 꽤 강력해서 사실 이 종목을 올릴까 말까다 그래도 그냥 참고 상황을 한번 올려봤는데요. 상황은 대창단조가 더 좋아 보이고 자 이렇게 굉장한 매물대가 있어서 이 자리 맞고 떨어지고 저번 달에 이 자리도 지금 오늘도 이 자리 이번 달도 이 자리 위협이 돼요. 그래서 주봉에서 보시면 일단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천천히. 자, 이렇게 급하지 않게. 그러니까 조금 느린 맛이 있어요. 두산마켓에서 뭐 급등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오선이만 올려놓으면 이 친구 역시 다시 한번 정고점까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예상이 되고요. 일봉에서 21선 회복해줬기 때문에 붙여놨기 때문에 다음 오늘 같은 날 21선 위에서만 출발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37,000원 이 가격까지는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가 요새 계속 핫한데, 또, 핫하다 식었다, 핫하다 식었다 이렇게 되죠. 일단 비덴트를 보면, 자, 비덴트를 보게 되면, 이 3월 9일 날 상한가를 시현하고 이틀 쉬고 있죠. 근데 이틀 쉬는 동안
물론 며칠 더 쉴 수도 있고 또 될지 우리 모르는데 그 안에 동안 일단 진짜 급등한 주식은 5일선 이탈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최초의 5일선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뭐 엄청나게 높은 위치도 아니고 이제 상승 탄력 받아서 옆으로 간 기간이 4개월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하고 처음 탈출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16,000원대, 17,000원대가 아마 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14,850원 9%대 갔다 왔는데 눌림목 쪽으로 다시 가면 눌림목에서 만약 5일선 깨서 이렇게 21선 근처까지는 눌림목을 한번 주게 되면 매수해서 목표가를 17,000원대까지 잡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요. 본인이 생각한 손절 라인은 딱 손절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지금 이제 매각 이슈가 있는데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단지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이 자산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실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또 아니다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매수하셔야 되고 손절에 대한 개념이 철저해야 됩니다. 자, 대장주가 무너지면 다른 종목들도 무너지게 돼 있는데 우리기술 투자를 보면 이 친구는 좀 싼 매력은 있어요. 월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5개월선에 바짝 붙여놨죠. 2달간 3달간 조정을 받았고 이제 돌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5개월선만 이탈하면 돼요. 내일이 중요하겠죠.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이격이 이 5주 이동 평균선에게 5주간의 평균 가격 10주선 20주선 이격이 깔끔하게 보였을 땐 무조건 위로 틀어줘야 돼요. 이격이 깔끔하게 보이는데 하방으로 들었다가 크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일이 엄청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상승 패턴으로 돌아서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자, 일봉에서 이렇게 21선 깨놓는 이게 만약에 속임수가 되면 내일 21선 돌파 쭉 달려나가면 자, 전고점까지 그냥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전고점 가격이 6,400원대이기 때문에 상한가도 바라볼 수 있죠. 근데 이 친구 이상하게 6,200원, 300원 못 들어요. 희한하게. 물론 이 자리가 월봉에서 보면은 전고점이자 매물대긴 한데 저 자리 뚫어줘야 만원대를 바라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5개월 선을 이탈 안 해야 되고 이 근처에서 보면 이 3월월 날 근데 저점이 하나 있어요. 자, 4,500원대인데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한 자, 꾸준히 들고 가면 한두 번쯤 더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지트가 예전에 항상 위지트가 대장이었는데 이 빗썸이 최대 주주가 이제 비덴트니까 비덴트가 좀 더 빨리 움직여요. 근데 위지트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게 항상 대장주 역할을 계속 해왔었어요. 보시면 엄청 강력하죠. 자, 위치는 우리 기술 투자하고 비슷합니다.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전고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고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있지만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자, 2달간 야, 우리 2달 동안 주동 받아서 이제 갈래. 그러니까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역시 가상화폐 관련된 내일이 무척 중요하고요. 오늘 참 금요일이 무척 중요하고요. 이게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1선 이탈하지 않고 또 그 전에 저점인 5일선 딱 거놓으면 가격대로 자, 이 1,900원대가 되죠. 1,9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매수. 그러면 다시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는 너무 많이 급등해놔가지고 정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 숫자가 조금 좋아 보이고요. 비덴트가 눌림목을 주면 비덴트가 좋아 보이고 그래서 시장에 지금 조금 핫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요. 사실 가장 좋은 기회를 줬던 건 SBI 인베스트먼트인데 이 SB 인베스트먼트가 월봉에서 정말로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죠. 이 조정도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한 이 두세 달 조정 받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꾸준히 5개월선을 뭐 이탈할 생각도 없고 잘 올라가고 이번 달도 저점이 5개월선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점이 중요한 변곡점 위에서 출발했는데 18년도 6월 달에 형성된 이 가격이 상승하다 뚝 떨어진 때가 있어요. 이때 이 자리를 빠이빠이 시켜놨어요. 나 이제 이 밑으로 못 가 하면서 저가를 찍고 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급등하면 전고점 가격이 최고 전고점 가격이 이제 2,490원대인데 물론 저 자리 갈지 안 갈지 모르죠. 벌써 그 앞에 한 번의 고점이 더 있는데 자 1,845원이 됩니다. 1,845원이면 상한가 근처까지 돼요. 한번 급등 한번 갔다 오지 않을까 싶고요. 주봉에서 이렇게 2주간 조정받고 역시 오선 잘 딛고 돌아나가고 있고 일봉에서 21선을 전혀 이탈하지 않는 사실 이 친구의 중요한 매수 타이밍 어제였죠. 이렇게 저점이 5일선 딱 찍고 돌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친구 이 일봉에서도 변곡점에 붙여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쭉 우상향하다 한번 툭 조정받은 적이 있는데 이 조정받을 때 5일간의 평균 가격인 5일 이동평이 뚝 떨어졌죠. 그러면 상가치 매물대가 완성됐는데 자, 이 매물대 우리 뚫을 거야 하면서 첫 번째 꼬리 달리고 두 번째 꼬리 달리고 세 번째 꼬리 오늘도 꼬리 달았어요. 그러면서 붙여놨기 때문에 내일 살짝 갭 띄어서 출발하고
이 자리를 지지선. 자, 나 여기 지지선으로 만들 거야. 우리 목가 밑으로 그래 놓으면 전고점까지 빵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밑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손절하는 건 아시죠? 항상 주식을 할 때는 손절에 대한 계획을 갖고 하셔야 돼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 원칙 못 지켜가지고 큰 낭패를 보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손실 나는 게 너무 아까워서 못 버티다 안 팔고 보면 결국은 처음에 손절 마음 먹었을 때가 최고 손실을 안 보는 구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개념은 정확히 있으셔야 되고 이렇게 가상화폐주 관련주 4개가 조금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이렇다고 해서 종목들이 다 날아간다거나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 자, 또 어떤 건 텔레비에서 전문가분들이 추천하고 또 겹치는 것도 있어요. 그 신기한 거는 그분들이나 저나 뭐 겹친다고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거래량과 거래대금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있는 종목들을 말씀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딱 그 종목이 그 종목이고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단지 누가 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운영하고 또 손절 타이밍을 잘 잡고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자, 수익이 승패가 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가봐야 될 종목 살펴봤고요. 자, 새벽에 부지런한 사람이 돈도 많이 번답니다.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